자, 홍장표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현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 이론은 좋은데 경기 저점이 19년 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난 데다가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성과를 그리 보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최근에는 소주성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죠. 맞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지금 같은 생각이시냐고요? 이론은 좋은데 시기가 안 맞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럼 무슨 아까 윤창현 의원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소득주 성장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 경제 사이클이 그러니까. 경기 하반기였다라고. 그러니까 경기 저점에 사이클이 안 맞았다 이거 아닙니까? 경제 정책의 기본이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좋은 이론 만들어도 타이밍 안 맞았으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죠. 소주성 써가지고 우리 경제 망했는데 제가 조목조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줄어들었고 소득 분배 악화됐고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원장님. 자, 60대 이상은 152만 명이 늘어났어요. 이거 저 재정 일자리라는 거 다 아시죠? 1월달, 2월달, 3월달에 쭉 빠지는 거는 예산 배정이 안 돼가지고 안 되다가 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경제 중추의 30, 40 세대 일자리는 91만 6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나중에 질문 쓰세요. 다음 또 한번 보시죠. 자영업자들이 그중에서 최고 위기인데 자 2017년 소주성 하신 이후부터 자영업자의 폐업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니까 못 견디고 폐업한 사람들이 2018년 이후에 무려 223만 4천 명이나 폐업을 한 게 통계청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들이 위기가 되니까 자살하는 분들이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알려진 것만 25명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등학생 한 사람이 청와대 청원을 냈습니다. 저는 어느 한 고등학생입니다. 이거 저 최저임금 자꾸 올리시는데 실업자도 급증하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계속 임금 인상되면은 개인 사업자들은 알바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 계속 증가하게 된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렇게 어느 고등학생이 청와대 청원 올린 겁니다. 이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청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고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 급하게 올리면은 실업 늘어난다. 이 학생들 알바 자리 다 없어진 거, 저 키오스크로 다 바뀐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자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또 청와대 청원 하나 더 보시죠. 자, 시급 동결은 꿈도 꾸지 않는데 또 5% 인상한다. 5% 인상하면 금액으로는 시급이 440원 겨우 올라가지만 24시간 운영하는 마트 같은 데는 30만 원 오르는 셈이라 이거죠. 그러면 알바 친구들 시간 줄이고 주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런 최저임금 인상, 이런 정책으로 우리 못 살겠다는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좀 귀를 기울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자리 줄어드는 겁니다. 일자리 줄어들었고 특히 알바 자리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들 폐업했고 중소기업들 어렵고 그러니까 소주성으로 일자리가 내리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경제 지표는 좋아야 될 텐데 우리 양극화 한번 보시죠. 이게 소주성 이후에 앞에 거. 자, 연평균 근로소득을 한번 보시죠. 5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도는 과거보다 떨어졌지만 경제 전체 활력이 없어졌으니까 1분위 소득 보세요. 1분위는 근로소득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실업자가 늘었으니까 근로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소주성을 해가지고 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 줄어들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5분위 배열 한번 보실까요? 5분위 배열 보세요. 2017년 소주성 들어오셔가지고 시행하고 나서 2018년, 19년에 우리 경제상 보기 어려운 정도의 5분위 배열로 올라갔습니다. 매우 어렵죠. 그동안에 계속 4점대, 5점대 유지하면서 좋게 나가다가 2018, 19년에 지금 6점대를 그렇게 하면서 어렵다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참 다음에 통계청 할 때 뭐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통계 방식을 바꿔가지고 또 떨어뜨렸어요. 2020년 들어오면서
통계청장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더니 이제 이것도 또 어떤 대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첫 번째 일자리 엄청나게 주도록 특히 자영업자 일자리, 알바 일자리, 중소기업 다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 두 번째는 양극화가 또 심화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화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정책을 원장님께서 쓰신 거예요. 청와대에 계시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저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경제 체질이 소주성 이후에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이 정도 규모의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여야 됩니다. 민간이. 근데 2019년부터 지금 무슨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프 보세요.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이 정부고 빨간색이 민간인데 정부 주도의 경제로 만들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경제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 체질이 이렇게 약화됐는데 저는 우리가 집권해도 이거 어떻게 바꿀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지. 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주성 이후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경제 체질이 약화됐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마 코로나 핑계를 대시겠지만 아까도 보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원장님, 경제 수석하시다가 그만두고 바로 소득주도 특별성장, 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K대 원장 가 계시죠. 1차 정책을 실패해서 우리 경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사과하고 언둔하시는 게 학자로서의 선비로서의 태도이지 자리마다 옮겨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고 1차 실패도 모자라서 2차 경제 실패까지 유발하실 겁니까? K대 원장으로서? 저 같으면 사퇴하고 당장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장님, 정권 말도 되는데 사퇴하고 돌아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래 실패를 했는데 말씀 한번 해보시죠.